다음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세요. 국장님 혼자 하세요. 네, 들어보시겠죠. 예, 저희 그 농정과장님께서도 공석인 관계로 제가 농정과 그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가 주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신규 시책 한 건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주요 업무 16건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이 노후화된 농업 기반 시설 재정비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의 위치는 화천면 성산리 일원에 그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 4,310m 등을 2028년 3년까지 도비 약 30억을 포함한 분비 포함해서 33억을 갖고 이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서부터 40세 미만의 지역 청년 농업인에게 독립경영 예정자와 독립경영 3년차 이하의 우리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90에서 11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하는 인원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10명,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한 9억 7,700만 원을 소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후계농 육성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2월 31일 날 1차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심의했는데 1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차 청년 농업인 공모 신청과 선정을 금년 2월서부터 6월 달 동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업인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되겠고요. 자격 여건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는 사람, 농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총 사업비 62억 안에는 도비 60%와 군비 4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8,921호가 되겠고요. 호당 연 70만 원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홍천한우, 홍천인삼, 홍천잣, 홍천강 수라쌀, 사과, 오미자, 단호박 등 우리 홍천 지역의 명품 농특산물 홍보를 총사업비 4억을 들여서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상하행선의 행복장터에 로컬푸드 육성사업 1개소에 800만 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시설물 개보수에 1억 1,300만 원,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물품 구입에 9,8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로 총 사업비 181억을 들여서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농가당 연 130만 원 지급과 면적 직접 지불금 헥타당 최소 136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홍천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벼 육묘은행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에 9천만 원,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 지원에 12억 3,7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지역 농협과의 연계 협력 사업인 지역별 특화 품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농협 외에 8개 농협과 지점에 군비 13억, 지역 농협 자부담 19억 해서 3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원예 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의 62동에 자부담 포함해서 4억 9,6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4개소에 1억 5천, 특용작물 인삼시설 현대화 지원 43개소에 6억 3,500, 고냉지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 500헥타에 3억 2천, 원예 농산물 안전생산 및 인프라 확충 8개소에 26억, 인삼 생산 자재 지원에 480헥타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복지바우처 4,000명에 8억 72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전동차, 다목적 작업대, 전동 분무기 등 617개의 편의 장비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포진 등 예방 접종 사업에 70명에 1,190만 원, 근골격계 심혈관계 여성 특수 건강 검진 560명에 1억 2,096만 원, 들녘 화장실 9개소에 2,430만 원, 농촌 아이돌봄 3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서성면 검산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총사업비 237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산막골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 173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촌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028년까지 3년 동안 도비 32억이 포함된 37억을 가지고 관정과 저수조 3개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2028년까지 3년간 도비 28억이 포함된 총사업비 33억을 들여서 관정과 저수조 3개소를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농촌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균특 29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19억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에 2026년 12월 말까지 서면 한마음 복지센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산마치 1, 2 주민 공동 작업장에 5억, 두촌면 영내리 커뮤니티 센터 설립 사업에 5억, 팔봉 1, 2 커뮤니티 센터 사업에 5억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장정평 1, 2 마을에 5억 9천, 북방면 마을 전체에 5억 9천, 내면 명계리 마을에 5억 9천을 들여서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1단계 3개 마을, 2단계 2개 마을, 3단계 13개 마을, 4단계 13개 마을, 총 31개 마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8,800농가가 되겠고 도비 10억에 총사업비 도비 10억에 자부담 150억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1,250만 원이 되겠고요. 노는 헥타당 100만 원, 밭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비료, 농약, 농업용 필름, 종자, 관수자재 등 전체 농자재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농촌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계절 근로자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 도입 양은 1,820명이 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고용 농가의 12개소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을 도비 900만 원이 포함된 6천만 원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마을에 3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자운이리 저수지 괜돌 저수지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괜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0억이 되겠고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 수해 면적 281헥타 총 사업비 390억으로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바 있고요. 281페이지 실시 설계 승인과 고시를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통해 내년도 3월 착공, 2030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네, 이관전입니다. 261쪽 대구 계획 정지 정리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화천면의 동홍천 IC 일원과 그 행정복지센터 그 앞쪽이 다 그 농업진흥구역인데요. 예. 이 지역 안에 용수로와 배수로가 예. 그 설치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예, 예. 많이 이제 노화되고 이제 부서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네. 그 이 도의 전환 사업비 30억 가까이를 확보를 해서 군비 3억 포함해서 총 사업비 33억을 갖고 이 화천면 지역 일대의 농경지에 네. 배수로 논 한가운데 있는 수로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여기 말고도 그러면 딴 곳도 꽤 있겠네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도비를 좀 확보하는 게 난항이었었는데 네. 도비를 예, 예. 30억이나 확보를 했고요. 이제 이 네. 중간에 보면 밭 기반 정비 사업도 예, 있잖아요. 예. 네, 네. 내면 창촌지구, 음. 영김이면 좌운지구도 다 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럼 이거 3년간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면 고 일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지금 계획 정리됐는데 그쪽만. 예, 계획된 저희가 데만? 이 네. 도비 28억을 확보할 때 네. 그 농정부서를 방문을 해서 요쪽 그 화천면 성산지구를 먼저 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요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거든요. 예, 예. 다른 지역도 이제 순차적으로다가 할 계획입니다. 아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다음에 264쪽이고요.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사실상은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산물을 워낙 이제 잘 만들어 내시잖아요. 생산을. 예,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또 농정과에서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해서 생산품은 참 많이 잘 만들어 내는데
제값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어 하잖아요. 남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파가 많이 생산이 됐고 뭐 어느 정도 가격은 좋았다 해요. 17억인가? 얼마 이렇게 매출을 올렸다는데 대단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제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 보면은 인삼, 잣, 뭐 홍천, 수라쌀, 사과 뭐 이렇게 쭉 있긴 한데 일반 농산물들 중에서도 타 지역에 경쟁력 있는 게 대단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더 고가격으로 팔 수 있는가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근데 그거를 좀 지금 뭐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 저희는 뒤 홍보가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되게 너무 중요한 것 적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다가 작년 그 12월 달에 네. 그 저희 지역 그 농산물을 음. 이 한국인의 밥상하고 그리고 또 이 그 뭐 동네 한 바퀴라는 그런 네, 네, 프로그램도 네, 네. 있고 네. 생생정보통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음. 거기다가 그 방송 3사죠. 네. 중앙방송을 태웠더니 네. 여기저기서 음.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 그 농산물이 어디서 나는 거냐, 뭐 상당한 문의 전화가 오고 이랬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 이 대중매체 방송 쪽에다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를 좀 느껴서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홍보 예산이 4억 정도 있는데 네. 그 이 TV 쪽에 특히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 예. 저희가 이제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영월 네. 농협에 뭐 농협이라고 지칭해서 그렇는데 영월 농협에 고춧가루 뭐 장 같은 경우가 예, 거의 뭐 홈쇼핑에 거의 매진하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담당자 하시는 분이 저희 동기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의 마케팅 부분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됐던 마케팅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농산물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면 거기 효과가 확 있을 텐데 홍천구는 그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한번 챙겨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어차피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농산물을 좀 더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또 섭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 투자를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사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나오는 이 청정이라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길러지는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걸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비에다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예, 그 방송에 나갈 때 PD 분들은 이 뭐 하나의 저희 농산물이지만 그걸 디자인을 잘 해서 그럼요. 네. TV 쪽에 영상 쪽에 네.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아주 이쁘게 이렇게 내보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스토리를 엮어서 내보내니까 아주 그게 홍보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도 전문 인력을 키워야 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예. 우리 홍천군의 모델을 하나 만드셔서 예. 계속 농산물이 됐던 이런 마케팅 부서에 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265조 로컬 푸드 저는 관심이 많아서 예, 예. 이번에도 이렇게 집중 투자를 또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 농가가 400농가가 된다는 건 아시죠? 예, 대략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작년에 한 21억이 넘은 걸로 20억 되나요? 매출이?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예. 많이 뛰어서 예, 뭐 굉장히 거기서도 여기 관계된 농업인들이 대단히 호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이제 같은 이제 행정에서 거기에 판매소 때문에 한동안 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잘 되는 쪽에다가 좀 더 이렇게 투자를 좀 해주고 좀 이렇게 같은 농민들끼리 이게 뭐랄까 경쟁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뭐, 거예요. 품목이 중복되지 않게 좀 하는 네. 게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게 어차피 홍천 뭐의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예. 수수료 문제도 사실상은 따지다 보면은 홍천 농협 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하는 것이 수수료가 약 한 5% 정도 좀 싸지 않은 예, 저렴하죠. 네, 저렴한 부분이 예. 있어서 예. 거기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더 열어주게 되면 예. 농민들도 그만큼 이익이 더 발생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부탁 좀 한 번 더 드리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소규모 농촌 축제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내시는지 좀 해온 지가 좀 됐잖아요. 대략 이제 국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지금 2년 차 정도 됐는데 네, 저도 이제 여러 부서에 나가 봤는데 네, 일단은 저희 농촌 지역은 이제 그 이 마을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정하고 틀리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농촌 축제를 기획했던 게 이 사라져가는 그 마을 공동체를 이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좀 한번 단합될 수 있게끔 예, 예. 주민분들이 뭉칠 수 있게끔 하고요. 네, 이제 좀 그 소규모 농촌 축제를 반복해서 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네, 네. 이 마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혹시 또 남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추가 유명하고 또 내촌면 같은 경우는 단호박이 유명하고 네, 영기미면 같은 경우는 사과가 유명하고 이러니까 네. 이제 뭐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 소규모 축제가 진행되면 뭐 일사일촌 때처럼 외집분들이 오면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 쪽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또 그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농촌 그 이 소규모 축제를 통해서 농촌 체험 마을로다가 또 육성도 좀 한번 더 나아가서는 네, 네. 고도화되면 그렇게 좀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마을 숫자가 늘어난 거죠? 아닌가요? 그 제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하여튼간 그 지역마다 그 네. 특색이 있는 것이 나와야 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로컬 얘기하는 로컬의 강점들을 찾아서 예, 예.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또 마을 뭐 제가 듣기에는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너무 신청자가 없어서 예.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 저기 아, 지금 네. 3년 차래서 음. 지금 서로 신청을 그런가요? 한 부분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예, 네. 제가 그 잘못 들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고 예. 그걸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을 하려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서 어디에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게 좀 더 좀 커지면 좀 전에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과 축제가 됐던 옥수 축제가 됐던 그 지역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이상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261페이지 대구의 경지 정리 정비 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예. 지금 이거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절대 농지로 이렇게 농지를 정비해 놨던 데잖아요. 예, 옛날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네. 주로. 예. 진흥구역으로 묶여서 경지 정리를 해 놨던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0년도 전에 됐기니까 한 86년도. 86년도면 한 40년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것은 예, 예. 지금 면 소재지 옆에라 그러셨죠? 면소재지 앞쪽하고 예, 앞에. 동홍촌 그 IC 예. 그 앞쪽 그래서 그 앞에 전체 뜰 예. 지금 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예. 강원도에서 이제 이렇게 농촌 이제 진흥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을 해제를 하고 싶어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배수로나 용수로 하고 배수로. 용수하고 물 예. 새는 거 배수로 그거 예. 그게 노화가 돼서 못 쓰고 뭐 이렇게 한다면 현지가 오래됐다고 하면 여기를 이제 재검토해서 해제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풀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그쪽에 면 소재지가 일대가 뭐랄까 마을 이 농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소재지 앞에가 풀려서 일대가 다른 사업도 하고 한다면 동천 IC도 나오면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거기 오다가 보면 맨날 뭐 매일 신고 뭐 신고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이제 낙후가 됐으니까 어차피 노후가 됐으니까
보수를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이게 지금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32억, 33억. 예, 예. 그걸 들여가서 어차피 도비를 확보를 했다래지만 이걸 해놓게 되면 또 국가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또 묶여서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뭐 한 3, 40년 됐다고 보면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면 어떨까. 예. 뭐 지금 현재 그 일대는 그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벼농사를 위주로다가 글쎄, 그런데 예, 그거를 그 홍천군에서 그, 그 화촌면에 거기 중심지잖아요. 거기는 예. 면소재지 앞에면 예. 그 면사무소는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거기 일대를 해제를 시켜서 근데 그 일대뿐만 아니라 저 야시대 쪽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간, 구분별로 그러면 예. 정말로 지금 그 중심지에는 풀어서 활성화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거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서면 같은 경우에도 좀 풀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풀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생겨 나면서 네. 농업진흥구역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 네, 근데 그, 그것도 예, 또 뭐 보존산지 같은 경우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많이 좀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여튼간 이 부분은 좀 식량 안보 쪽이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아마 식량 안보는 지금 예. 뭐 남아서 뭐 저기 하는데 뭐 그건 별로 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른 데는 몰라도 예. 면 소재지 앞에란 말이지. 면사무소 앞에. 예. 거기면 거기 중심지가 이제 면에서는 화촌면에 중심이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화촌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정주 여건을 위해서도 그게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낙후가 된 거를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한다는 건 잘 하셨는데 네. 또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또 그거를 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일단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예. 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대구의 경지 정리나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이나 밭 기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들 예, 네. 이런 사업들을 왜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주죠? 이 농어촌 정비법에 이 그 한국농어촌공사 이게 그 쪽에 저희가 그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 이제 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과 관계되는 그런 전문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단 전국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아마 타 시도의 지자체도 다 그렇게 거의 이쪽에다가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예. 우리가 지금 뭐 주민수건 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공사를 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다 농지이고 농업진흥지역인 구간도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거의 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 관내에다가 주는 거는 주로 다 그 금액이 작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 주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그 저희 관내에 주는 거는 그냥 그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예, 이거는 그 이 농업과 관련되는 기반 시설들이잖아요,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거의 맡기는 것 같습니다. 아,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예, 예. 그 농업진흥지역 내에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예, 농업 기반 시설을 기반 시설 조성하는 것은 예, 농어촌 공사에다가 다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예, 다른 기관도 농업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잖아요. 지금 검산하고 유치 산막구 같은 경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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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도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오히려 지역 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를 뭐
수탁을 주든지 해서 근데 지역 업체에다가 주려면 그 이게 입찰을 봐야 입찰을 되는데. 봐야 되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예. 음, 그래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조그만 사업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저희가 위탁하는 사업 중에 네. 작은 사업들은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한테 최대한 돌려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어쨌든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시공사를 또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1차에 10명으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예, 예, 예.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이게 도에서 일정 인원을 제한을 하나요? 예, 저희가 그 그래서 뭐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가 아니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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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지금 현 그 전년도 수치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예. 전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9명을 선정을 했는데 한 33명이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안 된 분이 이제는 14분인데 이분들은 이제 그 자격 미달이 두 명 정도 있었고요. 이제 서면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면접에서도 한 2분 정도가 탈락이 돼서 보통 한 두 배수 정도가 신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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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농업인 수당과 관련돼서 예. 지금 자격 요건이 강원도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농업 경영체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 농업인 수당 대상자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그 농업 외에 종합 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분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이제 네. 예, 그거는 제외가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제외가 거예요. 되는 예, 예. 근데 여기 자격 요건에는 그게 이제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예, 제외 사유다 보니까 저희가 예. 그러니까 자격 요건 이외에도 농업의 소득이 3,700 이하인 사람들은 네.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아까 뭐 동료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돼서 예산이 4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 관련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TV 홍보도 있고요. 춘천 MBC나 그 G1 그다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도 KBS, MBC 라디오에 홍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내에 택시 쪽에 랩핑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랩핑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서울 지역의 버스에다가도 좀 랩핑을 통해서 홍보하고요. 지하철 역사에다가도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TV에 이렇게 홍보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한번 방향을 실무부서랑 협의해서 방송국 쪽에 집중해서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홍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홍천군의 명품이 뭐예요? 지금 뭐 예전에는 그 홍천 찰옥수수, 늘푸름 한우, 인삼, 잣, 수라쌀 뭐 이렇게 갖고 그 5대 명품이라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미자를 키우시는 분들 또 단호박을 키우시는 분들 뭐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는 뭐 명품이 아니냐 5대 명품이 아니냐 뭐 명품을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아서 이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웬만하면 다 명품이다 이래서 5대 명품, 6대 명품 정하지 않고 그냥 홍천 명품으로 해갖고 다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명품에 대한 틀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옆에 보면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요 부분은 이제 주로 이광재 의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상하행선에 보면 행복장터라고 저희가 이제 군 농정과에서 시설을 지어 놓고 화촌 농협에다가 이 부분을 관리 위탁을 했고, 이 행복장터 안에는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지역에 400개 정도 농가가 물품을 납품해서 하는데, 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행복장터가 있는데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매출액이 22억인데 저 그 전국 그 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행복장터 중에 거의 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 그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도시들하고 농산물 직거래 뭐 장터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 없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그 설이나 그 추석 때 같으면 이제 명절을 활용해서 저희 지역에서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그 식료품을 제조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거래 장터를 이 자매 도시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우리 군의 지원은 있어요? 예, 저희가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대도시에는 여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부스 지원료라든지 뭐 소정의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 예. 그 도시하고 예, 예. 그 참여하는 업체나 제품에 예, 예. 대해서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게 연례 반복적으로 어느 도시하고 지금 우리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예, 예.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6곳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도시들하고 원활하게 이렇게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예, 예. 1년에 몇 번이나 시행을 하고 있는지, 네.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전체는 다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추석 설을 활용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내역은 좀 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매번 농업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이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늘상 이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보조금 상한제에 걸려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보조금 상한액이 대체로 한 260억 정도 되나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홍천군 전체의 보조금 상한액을 예.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그 보조 사업과 관련된 예, 맞습니다. 예산을 예,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예.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 총액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쭤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예. 농업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시하시고 또 다양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늘상 이제 뭐 보조 사업 총량제로 인해서 지원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뭐 지방자치, 지방재정 분권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데 예. 이 부분을 정부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다가 보조금은 총액 한도를 줘서 통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좀 한번 이 벽을 허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예. 초과 지원하게 예, 되면 예, 뭐 해관부나 기재부 이런 쪽에서 페널티를 받는 예,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줍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을 갖고 지원할 것 같아요. 이게 농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그것을 규모화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지원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제
요즘 시설 재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동수가 제한을 한정을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금년도에도 하우스 지원 사업이 66동인가요? 62동. 아, 고초 비가림 재배 시설까지 포함해서 예. 이게 도비 매칭돼서 지원되는 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순수금비로다가 순수금비도 예.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면 면 단위로 하게 되면 한 1개면에 7동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향후에는 하우스 시설에 대한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 농가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이 그나마 지금 지난해 농산물 값이 없더라도 토마토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나았다고 말씀하시고 예.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지역에서도 하우스 시설로 인한 그 야채 재배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지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을 확장하기도 힘들고 또한 농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론이나 아니면 일반 농업인들도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하우스 시설에 대한 예산은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저희도 그런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때문에 내면 지역도 기존에는 토마토를 노지 재배를 했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내면 지역도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특히 뭐 서석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제 비닐하우스 현대화 수요가 있는데 추경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추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부추에 대한 소득이 이제 보장이 됐거든요. 예. 단지화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 공판장에서도 홍천군 금물산 배추에면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가 소득을 많이 향상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농지 면적을 좀 확장을 하고 시설을 확장을 하고 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하우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 초기 진입하는 분들, 확장하는 분들이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좀 지원을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대한 좀 이렇게 확보해서 네.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입니다. 영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리할 의원님, 김강수 의원님 질의해 네,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김광석 의원입니다. 261조 아마 대구 정리 사업이 성산 1이 이거 농협에 발담하고요. 성산 2이 그저 야시대로 올라가는 그쪽 야시대 밑에 그쪽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정기정리가 84년도가 제가 고등학교 때 됐어요. 그때 됐는데 현재 40년 되다 보니까 땡빵식으로 이렇게 도수를 배수로만 보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누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때니까 이렇게 신청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게 신청이 우리 탈락됐어요. 도에서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려서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선정돼가지고 3년 차에도 계속 사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고충을 알고 농정과장님이랑 직접 도에 올라가서 해서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계속 신청을 하는데 최우선 순위에 올라가야지만 35이라는 돈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원도 전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타 지역도 많이 신청했고 강원도에서도 아마 서석 쪽에도 일부 신청했고 우리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산지구가 지정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 조석형 우리 네. 농업 기반 팀장님 계신데 네. 같이 가서 네, 아주 알고 이 사업이 있습니다. 따는데 아주 네. 어려웠거든요. 고생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농업인 수당 있죠. 예. 아까 농업경제 2년 그다음에 2년 주소를 둬야 되는데 선정 기준이 몇 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300평입니까? 아니면 뭐 300제곱미터입니까? 정확히 기준이 얼마예요? 농업인 기준이 300평. 이상, 예, 예. 300평을 농업인으로 보기에 좀 적절치 않지 않나요? 기준에 지침에는 그렇게 지침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예, 있는데 예. 그거를 뭐래서 옛날에 뭐 300평을 기준으로 농업인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이라면 300평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을 선정해서 농업인 수당뿐만 아니라 농업인 수당 말고 꿀금도 이렇게 선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맞이는 분들이 더 많이 지불금이든지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데 평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농업인이 아닌데 농업이 우선적으로 주는 이게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 또 좀 정부 부처에서도 요거는 평수를 좀 더 농업인에 한해서 줄 수 있는 좀 사업 내지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국가 정부 차원에서 그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농업인을 위한 수당이고 농업인이란 지불금인데 300평까지를 묶어놓다 보니까 300평도 농업인이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나도 그게 좀 애매모호한데 300평 농사짓는 분들은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텃밭에 기르는 정도지. 예. 그분들도 다 수당 내지는 지불금을 다 수령해 가다 보니까 정작 받으실 농업인들이 그만큼 받을 금액이 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그런 싶어요. 관련 기준을 이렇게 개정을 하려면 이제 상위 법률을 그렇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이게 저희가 62억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음. 도비가 60%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국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는 국가의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되어 그래서 있거든요. 중앙정부에 예.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예, 조정이 건의를 필요하지 해야 않을까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예, 예. 싶어요. 그래서, 비단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같이 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예, 270쪽입니다. 우리 농업인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삽해가지고 뭐 국가우처 년 20만 원, 그다음에 노동 경감, 뭐 편의 장비, 그다음에 예방 접종은 뭐 대상 소진 필요함 이렇게 화상품 이렇게 접종해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강은 뭐 큰 골격계, 심혈관 질환. 남자분들도 기본적인 해당이 되지 않나요? 특히 모르겠습니다. 남녀 차별, 남녀 평등, 뭐 기타 등등해서 남성분들이 차별을 많이 받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좋지만은 남성분들도 거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성 농업인들도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지원을 해줘서 이런 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인은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계시거든요. 똑같이 작업하면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데 예.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좀 예.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이제 그 한 4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국가나 도의 지침을 좀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 따라서 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예.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보호해줘야 된다. 건강주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싶어요. 예, 예.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아마 농족과장이 아마 복귀하시면 이 관계에 대해서 남성 농업인들도 좀 보호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중앙정부에 좀 건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농업인으로서 남성분들도 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연초에는 이제 중앙이나 도에 그 정부 시책 설명회, 도 시책 설명회가 많은데요. 네. 그때 올라가서 좀 건의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밥값 농자재인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이월금이 남은 금액 있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쓰고 300억 중에서 다 못 쓰고 반납한 경우가
작년에 그 3억 정도 3억 이렇게 정도 남았어요. 남아서 그 재작년보다 많이 재작년에는 20억 정도 그 정도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리에 거의 이제 소진했네요. 예, 이제 이게 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다 네. 보니까 예. 신청이 누락하시는 분들이 어, 거의 없으시다. 농가분들이 이런 또 거리를 많이 하셔요. 우리 애호박 내지는 고추, 오이, 뭐 호박 하시는 분들이 캡 같은 것도 농자재 바깥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별도로 이렇게 지방비 세워서 했는데 좀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런 예. 말씀 들으셨죠? 예, 그래서 예, 예. 물론 어느 정도 캡은 캡이고 지방 뭐 농자재 반값하고 그거를 연동시키지 말고 호환시키지 말고 이렇게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맥심이 2,500이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분들은 많이 턱없이 모자르시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어차피 뭐 혜택하는 뭐 나보다 많은 2,500 정도 해서 뭐 예산을 받고 해서 보조를 받고 계시지만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농분들의 맥심 2,500이다 보니까 그거 턱없이 모자르다. 그리고 소농인들은 많이 남아서 펫밥으로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뭐 그렇게 하시기는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걸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죠? 예, 하여튼간 좀 계속해서 반납액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대한 많이 개선이 다 됐네요. 100%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작년에 있습니다. 농협하고 아마 농자재상 2개 이렇게 계약하게 돼 있었잖아요. 이제 올해는 어떻게 좀 변동이 있습니까? 예, 한 개 더 업체 해서 그래서 그 예. 경우다 보니까 그 농협에 얼마, 농자재상에 1에 얼마, 2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거를 못 쓸 경우에 이렇게 이동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농협에서 만약에 쓰다 남았으면 농자재에서 필요한 농자재를 살 수 있게끔 좀 그걸 호환을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재작년에 일부 해줬는데 작년에는 그게 안 된 줄 알는데 그것도 농가분들이 좀 불편을 갖고 계시다. 예, 그거 파악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우리 작년에는 1,500 몇 분이 들어오셨죠? 1,516명. 올해는 어떻습니까? 1,820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최대 맥심이 그럼 4명까지입니까? 올해는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6명까지. 그래서 대농하신 분들은 맥심을 이렇게 명절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최대가 4명이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뭐 노동 리그 근로자분들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옆에 농가에서 뭐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좀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꾸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올해라도 6명으로 우리 최대 맥심이 늘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몇 명이 오신다고? 1,820명. 1,820명. 예. 그러면은 농가분들이 뭐 부족한 우리 농 인력은 어느 정도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좀 더 좀 수월하게 좀 농작업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뭐 작년에는 농산물까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그분이 또 시간의 수당도 달라내고 또 주말 수당 달라내니까 뭐 엄청나게 그 농산물값이 뭐 만약에 안 줬을 경우는 진짜 내 돈 퍼서 이렇게 이분 인건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이 들어올 만큼 농자재 우리 오이호박 기타 농업 관련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좀 어려움 작년보다 좀 많이 우리 농업인분들이 주머니가 좀 두둑했으면 좋겠다. 예, 최대한 농산물이 좀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예, 진짜 예. 그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올리는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아까 그 대구획 정리 경지정리 정비는 이게 단순 도수로 보수공사인 건가요? 네, 예. 용수로하고 배수로, 아. 도수로만. 예. 이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장기 또 묶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예. 그거는 아니에요? 예. 또 여기에 성산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넓고 앞으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위치고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요거 이제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3년 동안 이제 주는 건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죠? 지금 이제 10명 말고 더 있나요?
예,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그, 10명씩 계속 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수치는 좀 그러면 지금 3년이 넘은 청년들도 있어요? 넘으신 3년이 분들이 지난? 계십니다. 아,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누적 인원 82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년 차 이상이 되면 이제 그 독립을 하셔야 되는. 그런데 그 형태가 지금 독립이 잘 됐는지 아니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후 관리를 좀. 그걸 해보셔야 돼요. 이게 예. 자칫 그 정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예. 정착이 가능한데 예. 그게 부족해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그런 예산들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3년을 지난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지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내용. 그다음에 이 후계농 육성 자금 5억 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금리를 가능하면 좀 더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1.5인데 이 청년들이 5억에 대한 1.5면 한 750만 원 들 텐데 이것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처음 이제 농사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시책으로다가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국가의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이거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거는 나머지 한 0.5는 지자체에서 도움 드리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또 정착하려고 하는 건 청년들이기 때문에 750만 원 그래도 한 달에 한 60만 원 이상씩 부담이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게 1년 365일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수학기가 따로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 이자 이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용준선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원예 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에서 우리 비닐하우스 지원 요구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또 부추 농가들이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부담이 많이 가는데 대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그래도 어느 품목에 빠지지 않게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또 우리가 한 번 지원되면 몇 년간 이게 지속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 이런 점을 보면 이렇게 일회성 그러니까 소모성 이렇게 그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보다 반복 사용되고 또 장기간 사용되는 그런 사업에 보조금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회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농가분들이 경영하는데 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 특히 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러시는데 하여튼가 의원님들 그 지역의 여론을 많이 들으시는데 요번 일회 추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많이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 비닐하우스 이제 해가림 도포제 지원이 빠졌다고 이제 농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포제 지원을 왜 뺀 거죠? 비닐하우스 도포제.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닐하우스 도포제 대신 비닐하우스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
네. 비닐하우스의 동수를 이번 추경에 늘리는 거로 해서 좀 더 비닐하우스 신규 동수를 늘리는 거로 해서 좀 많이 늘렸다 그랬는데, 그래서 도포제는 뺐다 그랬는데, 도포제 사업은 빼뺐다 그랬는데 신규로다가 아니면 예, 다른 방법으로 예. 그 공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없애버리면 그 도움을 받던 농가들은 또 당황스럽죠. 또 이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형태잖아요. 이런 게 도포제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여름에 그 고온 또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작물이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 도포제를 뿌려서 정상적인 생육을 이게 돕는데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세기에 이제 요즘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 변화에 직면하는 그런 과제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반값 농자재에 뭐 좀 포함을 시켜서 좀 증액을 해주던가, 아니면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도포제가 도포 작업까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원액만 지원해주고 도포제는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분무기나 뭐 이런 동력 분무기를 통해서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적은 예산이라도 원액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도포제 사업은 사업 그 작업업자에게 사업 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제안했다시피 자재를 구입하면 그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의 한 50% 정도면 될 것이라는 농가에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지난해부터 농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농자재 반값으로 할 수 있게 품목을 다양하게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광수 의원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그 품목을 다양하게 열어놓지 않아서 다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지금은 품목을 다양하게 열어놓은 관계로 부족하다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품목만 끼워주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큰 농가, 대농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 그러니까 자재비만 구입할 수 있도록 자재비 50%만 지원하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계절 근로자 숙소에 관한 문제가 뭐 공문 시행이 됐다래요. 합법적인 건축물에서만 숙식이 가능하다라고,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우리 홍천군에서는. 예, 저희 그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그 말까지 그 시행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불법 건축물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숙소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률을 그 제도를 그 시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우리 농가에 있는 컨테이너형 숙소에 그 숙식하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발의가 안 됐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뭐예요? 네? 우리 담당자가 직접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좀 마이크 앞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장 허지영입니다. 해당 법은 작년에 뉴스로도 좀 한번 회자됐었는데요. 비닐하우스에서 근로자가 이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머물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근로자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제 여겨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이제 불법 건축물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숙소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해당 법을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이유로 이제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지연된 상태라서 발의는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하는 계절 근로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비닐하우스는 없고요. 없죠. 네, 예, 컨테이너가 제가 조금 알기로도 있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상범 의원님한테 그런 네. 제안의 말씀을 드렸어요. 숙소에 관한 문제는 안전성이 제일 확보만 되면 된다. 그리고 농촌 현장에서 불법 건물일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그 현황들이 있다. 네. 그걸 하루아침에 그 합법적인 건물에서만 숙식을 할 수 있다라고 강제한다면 뭐 지금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현실로 되었어요. 농가에서 안방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그 참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컨테이너 지금 너무 깨끗하고요. 좋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뭐 주변 빈집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잘 좀 지도하고 계몽하시면 이렇게 꼭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너무 강제적인 법의 잣대를 댄다는 것은 또 현장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 숙소 지원 사업도 좀 확대해 주시고 그래서 숙소 문제가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직무 대리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인사 좀